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ISO 21434에 대한 강좌를 업로드하는 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나름 ISO 214 밤사에서 정의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쉽게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동영상 강의에서는 6절 프로젝트의 독립된 사이버 보안 활동 중 사이버 보안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절의 프로젝트 독립된 사이버 보안 관리는 전체 9개의 서브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 사이버 보안 책임, D. 사이버 보안 계획, 3. 테일러링, 4. 재사용, 5. 컴포넌트 상황 파악 컨텍스트, 6. 오프 더 쉘프 컴포넌트, 7. 사이버 보안 케이스, 8. 사이버 보안 평가, 9. 개발 후 릴리즈가 있습니다. 6절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은 전체 5개입니다. 즉 1. 사이버 보안 책임부터 6번 오프 더 쉘프 컴포넌트까지는 사이버 보안 계획서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4컨7 사이버 보안 케이스 6.4.8에서의 사이버 보안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9로부터의 개발 후 릴리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6절을 요약하자면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사이버 보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이버 보안 계획서는 사이버 보안 연관성 검토, 조직 내의 개발 주기에 따른 사이버 보안 활동의 식별과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 설정, 각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한 주요 일정과 마일스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강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일러링을 통하여 프로젝트 내에서의 각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각각의 사이버 보안 활동과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 사이버 보안 아이템에 대한 재사용, 상황 파악 컨텍스트, 오프 더 쉘프 컴포넌트 분석, 하여 사이버 보안 계획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케이스 작성, 사이버 보안 평가, 개발 후 릴리즈 보고 활동을 통해 6절의 프로젝트 사이버 보안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6선산 L 사이버 보안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즉, 성공적인 사이버 보안 달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책임과 권한 체계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보안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직적 권한을 함께 위임받아야 합니다. 특히 모든 프로젝트의 사이버 보안 활동 역시 이러한 조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책임이 할당 및 문서화되고 관련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안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버넌스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이관 시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한 책임은 조직 개편,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이관 인수인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책임 이관 사실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제공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책임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보안 관련성 사이버 세큐리티 렐레번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품이나 기능이 해킹되었을 때 시스템의 안전이나 기능에 위협을 주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 제어 유닛처럼 차량의 핵심 안전 기능과 연결된 부품은 당연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한 미디어 플레이어 화면 표시 기능처럼 해킹되어도 시스템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 2를 보시면 만약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보안 계획이나 활동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위해 부속서 D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안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었다면 이제 보안 활동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비개발 방식 확인 이 부품이 신규 개발인지 아니면 기존 부품을 재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테스트나 검증 수준이 달라집니다. 재사용 부품의 경우 기존 검증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 맞춤화 타이러링 적용 마지막으로 6선 4대3 절차에 따라 보안 활동을 맞춤화할지 결정합니다. 맞춤화란 모든 표준 활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품의 실제 위험도와 복잡성에 맞춰 필요한 보안 활동을 가감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이버 보안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요구사항은 RQ003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사이버 보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세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의 목적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단순한 작업 나열이 아니라
이 암호화 모듈 검증은 미인증 접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의존성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이 먼저 끝나야 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침투 테스트 활동은 최종 통합 개발 활동이 완료된 후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을 알아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인력입니다. 누가 실제로 이 일을 책임지는가입니다. 정보 보안팀처럼 모호하게 적지 말고 보안팀의 김철수 대리와 같이 특정 인력이나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단순히 인력이 아니라 특정 정적 분석 도구 라이선스, 외부 전문 컨설팅 비용, 전용 테스트 환경 등 구체적인 리소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간입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예상 소요 기간을 명시하여 프로젝트 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안 활동도 프로젝트 일정 관리 대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F작업 산출물 식별입니다. 이 활동을 끝내면 어떤 결과물이 남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 위협 분석 보고서, 침투 테스트 결과 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인 문서나 코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산출물이 바로 보안 활동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6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될 때 비로소 저희의 사이버 보안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완벽한 관리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SO 124에서 6절 프로젝트 레벨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위에 있는 곳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